경주 안강 수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항에서 28번 국도를 타고 안강읍 소재지를 지나 영천 쪽으로 가다 보면 하곡 저수지가 나온다. 하곡 저수지는 딱실못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영남 지방의 대표적인 잉어 낚시터로 꼽혔다. 주변에 매운탕 집이 들어서 성업을 이뤘으나 지금은 낚시가 금지되면서 쇠락했다. 저수지 앞 마을 이름은 저곡, 저실인데 당나무밭이 많다고 해서 애칭으로 딱실마을이라 불렀다. 하곡 저수지는 야일천과 사박천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담수했다가 형산강인 지류인 칠평천으로 유입된다. 하곡 저수지를 스쳐 조금만 가면 오른쪽 길가에 성산수당 수제정 편말이 보인다. 거기서 편말이 있는 오른쪽으로 꺾어 3km 채 못 가면 하곡마을이 나온다. 예전에는 굼딱실마을로 불렀다. 딱실마을 굼진 곳에 있다는 뜻이다. 하곡마을은 300여 년 전 수제정을 건축한 쌍봉 정극구와 하실성을 가진 사람이 개척한 마을이다. 지형이 불화 모양이라 해 적하올이라고 불렀다. 마을에 화재가 빈번하자 마을 앞에 웅덩이를 팠다. 그러자 주산인 삼성산에 항상 안개가 그칠 날이 없으므로 노을실이라 하다가 노실, 노곡으로 부르다가 노을, 하곡으로 불렀다. 하곡마을의 맨 끝에 수제정이 있다. 왼쪽으로 삼성산이 우뚝하고 오른쪽으로 자옥산이 버티고 있다. 두 산 사이의 계곡에 수제정이 자리 잡았는데 두 산이 둘러싸고 있어 장중하고 웅운한 기운이 감돈다. 수제정은 인조 21년 1643년 이곳에 마을을 세운 쌍봉 정극구가 간직에서 물러나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별장이다. 영조 4년 1728년 중수했다. 자연도를 이용해 높은 축대를 쌓은 뒤 정자를 올렸다.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이며 가운데 한 칸은 마루로 두고 역칸은 방으로 만들었다. 마루에서 보는 안방 개울, 석천이 장관이다. 오래된 벼룩나무는 계곡을 향해 길게 누웠고 안방 계곡에서는 작은 폭포와 여울이 끊임없이 수직낙하하면서 물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계곡을 지나는 바람이 맑고 시원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다. 정자 아래 계곡은 빠르게 흐르는 물길로 활기차다. 숲은 정적에 쌓여 있는데 계곡의 물소리는 요란해 이 부조화가 싱그럽다. 냇물은 도독산 서쪽에서 발원해 삼성산과 자옥산 계곡을 흘러와 여울과 폭포를 이루어 안반 계곡을 요란하게 흘러간다. 안반은 울퉁불퉁하고 평범한 온갖 기암으로 뒤덮여 있다. 골짜기 바위면에 광영대라는 글자가 안각되어 있다. 정충필의 글자로 추정되고 있다. 정충필은 정극구의 6대손으로 명필로 꼽힌다. 정극구의 묘비 글씨와 양동마을 정충과 글씨, 양동의 양자수당 편액도 그가 썼다. 광영대는 송나라 주위의 시, 관서유감의 첫 번째 시 하늘빛 구름 그림자가 함께 어른거린다에서 따왔다. 이 냇물은 학동그랑이라고도 불렀다. 종이가 귀한 시절이었다. 서생들이 맑은 물소리와 산새 소리를 들으며 너른 바위 위에 붓으로 글을 썼다. 그랑은 붓을 씻은 먹물로 늘 검은 물이 흘렀다고 한다. 그랑이 키운 명필이 많이 나왔다. 정충필 외에도 정극후의 정손 정년이 초서로 이름을 날렸고 정년의 아들 매헌 정욱도 무명이 높았다. 정충필의 동생 정동필도 글씨로 이름을 떨쳤다. 수제정은 맹자의 수제에서 따왔다. 서벽이 서성 맹자에게 물었다. 공자는 자주 물을 칭송해 물이여 하였습니다. 공자는 왜 물을 취하여 칭송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맹자가 답했다. 근원이 있는 물은 세차게 솟아 끊임없이 흘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흐른다. 구덩이가 있으면 이를 채운 뒤 나아가 끝내 사이에 이른다. 공자는 이 점을 취한 것이다. 현파는 정자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을 보며 성상약수의 교훈과 물의 덕을 새기며 살아가겠다는 물의 철학을 담은 그릇이다. 정자 정면에는 수제정 현판이 걸려있고 정자로 들어가는 문에는 학의 정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매산 정중기가 쓴 학의 서사 기문도 걸려있다. 정자 주인 쌍봉 정극후는 공부가 깊었다. 여헌
장현강에게 공부를 배웠다. 장현강은 포항 쭉장면에서 이밤의 경치를 보고 이밤 28경을 선정했던 사람이다. 박일로가 이를 토대로 이밤 29수를 지었고 이 시는 대한민국 가사문학의 대표 작품이 됐다. 죽장 이밤리에 이밤서원이 장현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서원이다. 이후 한강 정구에서 공부를 배웠는데 그의 탁월함에 놀라 월성에 다시 인물이 났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국후는 평생 한 번도 벼슬을 하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만 힘을 썼다. 58세에 되던 때 동몽교관에 임명됐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금정도찰방에 임명됐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이순을 바라본 나이에 유림들의 청구로 효정이 된 복림대군의 사부가 됐으나 몇 개월 지나 노환을 이유로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수지정을 지었다. 이때부터 그의 호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사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문묘제례의 예법을 밝힌 문묘사항지를 썼고 설총, 김생, 최치원 등 신라의 사민에 대한 기록, 서학지를 짓기도 했다. 그의 문집인 쌍봉집은 국학진흥원에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는 11월쯤에 출간될 예정이다. 옥산서원의 유생들에게 고하는 글을 짓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학문을 시작하기 전에 뜻을 채워야 하며 책을 읽을 때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성인이 가르치고자 하는 참뜻을 깨달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